네, 안녕하세요. 수학과학 전문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고 있는 서민우입니다.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은 수학으로 봤을 때 조금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개념을 좀 건너뛰고 좀 문제부터 풀면서 이제 계속 유형적인 연습을 하는데, 문제풀이 유형 연습을 하는데, 그 개념적인 부분이 조금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나중에 가면 결국에 또 생각이 안 나고 까먹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이전에 개념에 있는 파트들을 적어도 한 5번 정도 계속 읽어보고 정독하고,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증명이나 정리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내 머릿속에 넣어놓는 작업을 할 필요가 필요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머릿속에 좀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처럼 어떠한 이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수학적인 개념들이 형성이 됐는지, 공식이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, 그거에 대해서 좀 의식적으로 본인이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우선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하위권 학생들처럼 개념이 부족하긴 하나 어느 정도는 조금 채워져는 있는데 중간중간 그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하위권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개념 연습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좀 중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심화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문제들을 풀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고,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좀 풀면서 좀 좌절감을 느낄 것 같고 좀 더 재미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중위권이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다 맞추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좀 어느 정도 쉬운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. 그럼 결국에 이제 점수가 나는 거는 어려운 유형들을 얼마나 맞추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푸느냐 이건데, 애초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 이제 그 집단의 분포를 봤을 때 1, 2등급 친구들은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어요. 본인이 이거를 못 풀더라도 거기서 이제 좌절감을 느낀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해냈을 때 성취감이 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, 물론 이제 그 학생들도 수준에 맞지 않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면 본인이 좌절감을 느끼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30분이라든지 더 길면 뭐 1시간까지라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던져줬을 때 그거를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, 그런 친구들이 좀 많죠, 상위권에는. 이제 그 친구들 특징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전에는 좀 수학을 안 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, 그 다음에 등한시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, 우선 뭐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가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돼요. 내가 투자한 만큼 바로바로 결과가 직결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게 이제 수학이거든요.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시험을 그때 볼 때마다 뭐 운도 있을 거고 찍기도 할 테니까요. 그 다음에 그때 컨디션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그때 나왔던 문제들이 뭐 나한테 쉬웠던 유형들이 나왔다면은 좋게 나왔을 거고, 어려웠던 게 좀 골라서 나왔다면 잘 안 나왔을 거고,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참고 묵묵히 시간 투자를 더 하면서 공부를 한 친구들, 그게 사실 첫 번째고요. 그런 이제 태도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많이 못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심화 문제에 대한 이제 접근을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회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점수가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어떤 문제들을 조금 더 맞춰줘야 된다. 그럼 그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지,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이제 개념서, 유형서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, 그런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. 근데 이제 친구들이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. 왜냐면 내가 한 이 정도까지 했는데 더 한다고 해서 더 나올까?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면 조금 힘든 거고,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는 좀 그런 의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이제 심화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게 이제 통했을 때 조금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심화 문제에 대한 접근법.
근데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거든요. 뭐 조건이 주어지고 거기서 이제 답까지 가는 과정이 있다면 사실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다 필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. 뭐 A에서 B 스텝 갈 때의 이유, B 스텝에서 C 스텝 갈 때 그 타당한 이유들, 논리적 근거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그거를 좀 위주로 설명을 하거든요. 그 부분이 조금 이제 학생들한테 전달이 됐을 때 좀 중위권에서 상위권이 도약이 되는 것 같고, 이제 더 빠르게 되는 건 이제 그거를 서로 조금 소통이, 커뮤니케이션이 됐을 때, 상호작용이 됐을 때 더 이제 빠르게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이제 성적 분포에 있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상위권보다는 하위권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단원은 존재를 하거든요. 어디가 존재하냐면 이제